오래전 잿빛 빌딩 숲이 끝없이 펼쳐진 서울 한복판에 기묘한 소문이 떠돌았다. 봉은사 사거리 근처 재개발을 앞둔 낡은 빌딩 지하에서 알 수 없는 빛이 새어나온다는 이야기였다. 사람들은 그곳을 빛의 지하실이라 불렀고 밤마다 호기심 많은 이들이 그곳을 찾아 헤매곤 했다. 빛의 지하실. 어느덧 30 중반에 접어든 민주는 한때 촉망받던 신문기자였지만 특종에 대한 강박과 현실의 벽에 부딪혀 슬럼프에 빠져 있었다. 그는 이 기묘한 소문을 듣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빛의 지하실을 찾아 나섰다. 낡은 건물 앞에서 민주는 자신처럼 허름한 차림의 여자를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수연, 전직 프로그래머로 먹고 살만했지만 잃어버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헤매는 중이었다. 여기 맞죠? 빛의 지하실. 수연이 먼저 말을 건넸다. 민주는 그녀를 힐끗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자 시절 이런 미스터리를 쫓는 게 제 전문이었죠. 저도 한때는 천재 소리 듣던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뭐 그냥 빈털털이죠. 수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둘은 서로에게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낡은 철문을 열고 들어선 지하실은 예상외로 넓고 정돈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거대한 유리관 안에 담긴 액체 속에서 눈부신 빛을 내뿜는 정체불명의 물질.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렸다. 이게 대체 뭘까요? 수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민주는 침을 꿀꺽 삼켰다. 세상에 이런 건 처음 봅니다. 그때 지하실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한 남자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바로 이 건물의 소유주이자 한때 대한민국 IT 산업을 주름잡았던 미다스의 손이라 불리던 기업가 김 회장이었다. 어서 오게 젊은이들. 김 회장의 목소리는 나이보다 훨씬 정정했다. 회장님께서 왜 이런 곳에? 민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 회장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유리관을 가리켰다. 이것은 내 마지막 걸작이자 인류의 미래를 바꿀 물질이지. 그는 그 물질이 불치병을 치료하고 에너지를 무한정 공급할 수 있는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는 그의 눈에서 섬뜩한 광기를 읽었다. 욕망의 그림자. 며칠 후 민주는 김 회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의 성공 뒤에는 수많은 의혹과 스캔들이 숨겨져 있었다. 과거 그의 회사에서 발생했던 의문의 사고들, 경쟁사들의 갑작스러운 몰락. 모든 것이 빛의 지하실과 연결되어 있는 듯했다. 수연은 특유의 해킹 실력으로 김 회장의 회사 서버에 침투했고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다. 김 회장이 말한 신이 내린 선물은 사실 희생된 사람들의 생명력을 추출하여 만들어진 인공 물질이었다. 그것은 생명 에너지를 흡수하여 성장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생명체를 소멸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존재였다. 말도 안 돼. 김 회장이 사람을 죽여서 이걸 만들었다고요? 수연은 경악했다. 민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벌어진 집단 자살 사건,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사라진 환자들. 전부 김 회장과 관련된 일이었어. 그들은 이 사실을 세상에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민준과 수연을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했다. 저녁 식탁에는 화려한 만찬이 차려져 있었지만 두 사람은 밥 한 톨도 넘기기 어려웠다. 자네들, 내 연구에 동참하게. 김 회장이 섬뜩하게 웃었다. 이 물질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걸세. 자네들도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어. 회장님은 대체 뭘 원하시는 겁니까? 민준이 차갑게 물었다. 나는 세상을 지배할 힘을 원하는 걸세. 늙지도 죽지도 않는 영원한 제국을 건설할 거야. 김 회장의 눈은 광기로 번득였다. 그 순간 민주는 김 회장이야말로 빛의 지하실에서 나온 물질의 진짜 숙주이며 그 물질이 김 회장의 육체와 정신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김 회장은 이미 인간이 아니었다. 최후의 선택. 김 회장은 민준과 수연을 지하실에 감금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민준과 수연은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았다. 수연은 지하실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기 시작했고 민준은 주변을 살피며 약점을 찾았다. 이 시스템 생각보다 복잡해요. 김 회장이 자기 목숨 걸고 만든 것 같아요. 수연이 땀을 흘리며 말했다. 서둘러야 해.
김 회장이 뭘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일은 아닐 거야. 민준이 초조하게 말했다. 그때 지하실 천장에서 섬뜩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빛은 점점 강렬해지며 지하실 전체를 뒤덮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유리관 속의 물질이 빠르게 성장하며 거대한 촉수처럼 뻗어나오기 시작했다. 물질은 지하실 벽을 뚫고 밖으로 뻗어나가고 있었다. 세상에 저게 도시 전체를 집어삼키려고 해요. 수연이 비명을 질렀다. 민주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수연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수연 씨, 김 회장의 중앙 서버를 폭파시켜. 저 물질의 성장을 멈춰야 해. 하지만 그렇게 하면 빛의 지하실도 함께 파괴될 거예요. 당신도 위험해질 텐데.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괜찮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특종이야. 민주는 씁쓸하게 웃었다. 수연은 눈물을 닦으며 재빨리 키보드를 두드렸다. 민주는 촉수가 뻗어나오는 곳으로 달려가 손에 든 소화기로 유리관을 깨뜨렸다. 거대한 파열음과 함께 유리관이 산산조각 났고 빛의 물질은 더욱 격렬하게 꿈틀거렸다. 민주는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물질의 촉수를 피하며 마지막 힘을 다해 소화기를 그 안으로 밀어 넣었다. 새로운 시작. 지하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건물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한때 빛의 지하실이라 불리던 곳은 거대한 폐허로 변했다. 수연은 간신히 탈출하여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폐허 속에서 민준이 걸어 나왔다. 그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눈은 전과는 다르게 빛나고 있었다. 살아있었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수연이 달려가 민준을 부축했다. 마지막 순간 물질이 폭주하면서 김 회장의 몸에서 떨어져 나왔어. 그 순간 지하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나는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지. 민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김 회장은 물질과 함께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끔찍한 진실은 세상에 드러났다. 민주는 특종 기사를 통해 김 회장의 추악한 음모와 빛의 지하실의 비밀을 폭로했다. 세상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인간의 무한한 욕망과 과학, 기술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민주는 다시 기자의 삶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예전처럼 특종의 목매는 대신 진실을 추구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사를 쓰는 데 집중했다. 수연 역시 자신의 재능을 선한 일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가끔 빛의 지하실이 있던 폐허를 찾아갔다. 그곳은 이제 평범한 공원으로 변해 있었다. 어쩌면 김 회장도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어느 날 수연이 말했다. 하지만 욕망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겠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으니까. 중요한 건 그 욕망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겠지. 그들은 삶의 아이러니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었던 어둠 속의 물질이 역설적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도 진실을 좇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마음속의 빛의 지하실 같은 욕망을 하나씩 품고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그곳에서 어떤 빛을 꺼낼지는 오직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시청하신 영상 이야기가 즐거웠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